겨울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는 놀이터 한켠에서 어린 준호가 작은 강아지 몽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준호의 웃음소리가 하얀 숨결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몽이는 눈 위를 뛰어다니며 짧은 다리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멀리서 폭죽 소리가 터졌습니다. 몽이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겁먹은 듯 갑자기 줄을 끊고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몽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강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다리는 눈길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골목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손끝은 얼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문 앞에서 울며 어머니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리에 흩어진 눈발 속에는 몽이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몽이야, 몽이야, 어디 있니?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나와 지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내일 다시 찾아보자고 말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 작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몽이의 목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걸 손에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굳어가고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게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방 문 앞에 앉아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웃음은 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랫동안 남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눈길은 오래전에 녹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가운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손끝이 트고 굳은 살이 베었지만 가족을 위해 멈출 수 없었어요. 도연은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말없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대화는 줄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침묵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소년의 기운이 돌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골목길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늘 같은 길을 돌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길은 10년 전 몽이가 사라진 골목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친 준호는 버려진 창고 옆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털이 엉켜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준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습니다. 몽이 아니 몽이. 그날부터 준호는 몰래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밥을 싸와 먹이를 주고 버려진 박스에 담요를 깔아주었습니다. 지은은 아들이 늦게 들어오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왜 그렇게 늦게 오니?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친구랑 놀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몽이가 울부짖으며 멀리 사라지는 꿈이었어요.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에는 오래된 몽이의 목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속으로 중얼거리던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그 꿈이 현실의 전조가 될 거라는 걸요. 토요일 오후의 공원은 한가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전거 바퀴가 스치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 그네를 타다 홀로 미끄럼틀 옆을 벗어났습니다. 떨어진 축구공을 줍던 그의 눈에 낯선 길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사이로 이어진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준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이터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은은 저녁상을 차리며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조용한 부엌에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은 공장에서 막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부터 시장, 버스 정류장까지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골목마다 흩어졌습니다. 눈빛에는 모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아이가 이쪽 골목으로 들어간 후로는 흔적이 없습니다. 화면 속의 준호는 어딘가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지은은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지고 하늘에는 어둑한 비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젖은 머리로 이웃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더 찾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지은의 집 마당에서 낮고 낯익은 짖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그 강아지의 짖음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전등을 든 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한 줄기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지은은 집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 위를 스칠 때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목줄이 반쯤 달아있고 한쪽 귀가 찢어진 늙은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몽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아지는 그녀를 보자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낡은 몸이지만 짖는 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몽이는 비에 젖은 털을 털고 고개를 돌려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뒤를 쫓았습니다. 발밑에 고인 물이 튀었고 어둠 속의 골목은 길고 좁았습니다. 도연이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가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몽이가 멈출 때마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살폈습니다. 늙은 개의 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몽이는 다시 짖었습니다. 소리가 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창고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빗물이 쏟아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몽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하수구 입구로 몸을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저기.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때 하수구 안쪽에서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들린 한마디. 엄마. 지은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렀습니다. 몽이는 계속 짖으며 입구 쪽을 긁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늙은 몽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10년의 시간을 건너온 믿음의 빛 같았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차량이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불빛이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과 손전등을 챙겨 하수구 입구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젖은 옷차림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몽이는 그 옆에서 계속 짖으며 입구를 파듯 긁고 있었어요. 도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구조대원에게 외쳤습니다.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철제 뚜껑을 열자 썩은 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 명이 줄에 몸을 묶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숨소리가 엉켜 골목을 메웠습니다. 몽이는 눈을 반짝이며 하수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젖은 옷차림으로 쓰러져 있었고 한쪽 다리를 다친 듯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지은은 손을 떨며 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몽이가 조용히 준호 곁으로 다가가더니 젖은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은이 손을 뻗어 부르자 몽이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몸이 더는 견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품에 안았습니다. 몽이야, 이제 괜찮아, 고마워. 그녀의 눈물이 몽이의 털을 적셨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몽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마치 한숨처럼 짧은 숨이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의 눈물과 늙은 강아지의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오래도록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듯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린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중환자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달려들어가 침대 옆에 선 순간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메웠습니다. 준호는 약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몽이 봤어요. 나를 덮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준호는 금세 다시 잠이 들었고 지은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조용히 병실 창가에 섰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몽이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몽이야. 넌 끝까지 우리 가족이었구나. 며칠 뒤 가족은 몽이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와 함께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와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몽이의 꼬리 흔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기억할게. 그날 이후 가족은 매년 같은 날을 기적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에는 준호가 그린 몽이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웃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그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잤니, 몽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 강아지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 있다고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준호는 이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어딘가 단단해진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안도와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몽이의 빈자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방학이 되자 동네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계집을 청소하고 사료를 채우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몽이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켜줄 거야.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착한 아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엔 자랑스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몽이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죠? 그녀의 말은 기도처럼 잔잔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출근길마다 뒷산에 들러 묘비를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흩날렸고 그는 묵묵히 나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몽이야. 내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구나.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보호소에서 새로 들어온 새끼 강아지를 봤습니다. 작고 하얀 털에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몽이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이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른스러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내죠, 몽이야.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마을 뒷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를 알렸습니다. 지은과 도연 그리고 준호는 손에 꽃을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밑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고
공기에는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는 몽이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몽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나무 십자가를 닦아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몽이의 꼬리 흔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잘 지내죠? 거기선 아프지 않죠? 나지막한 목소리가 산속에 번졌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간식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야. 잊지 않았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가족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아이 덕분에 다시 함께 있네. 그 순간 멀리서 새끼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뒤를 돌아보자 보호소에서 입양한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몽이처럼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거야. 바람이 산을 스치며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무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준호와 도연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짖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의 눈빛 속엔 따뜻한 기억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매년 같은 날 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꽃을 놓고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마워, 몽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늘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드는 한 마리의 몽이가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